좋은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?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. 기회를 주는 회사인가? 롤모델이 있는가? 이런 기업은 가면 안 된다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? 기준이 명확했습니다. 오너 리스크가 있는 기업은 가지 않았습니다. CEO가 뉴스에 맨날 오르락내리락 기업은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. 오너가 그렇게 행사를 하기 시작하면 밑에 조직원은 불보듯 뻔하거든요. 어떤 행동을 할 건지.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반복되는 회사가 힘들었습니다. 좋지 않은 회사라고 좀 단언할 수 있습니다. 그냥 저는 화장실을 봐야 된다, 회사에. 회사의 화장실을 봐야 돼. 흔히 말하는 10대 기업에서도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도 있습니다. 그 이유는 그 업무가 안 맞았다기보다는 사람이 안 맞아서거든요. 제일 중요한 게 좋은 기업은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. 좋은 사람을 뽑을 때 저는 기준이 딱 3가지거든요. 내가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선배 한 명이 회사에 있어야 됩니다. 와, 저 사람만큼은 되고 싶다. 근데 그 선배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 사람을 닮아가더라고요. 일을 함에 있어서. 나의 모든 걸 얘기할 수 있는 동기는 한 명 있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회사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 여자친구나 와이프와 같은 존재죠. 힘든 게 있으면 이런 힘든 건 얘기할 수 있고, 그리고 그거를 딴 데 말을 전하지 않는 사람.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후배입니다, 후배. 와, 너무 잘하는데? 그런 후배 한 명은 있어야 됩니다. 근데 저는 그런 후배가 2명이 있었습니다. 아, 너무 잘하는데? 와, 이런 방법도 있구나. 근데 그런 후배를 통해서 내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하거든요. 그 선배, 동료, 후배는 무조건 한 명씩 있어야 됩니다. 근데 그렇지 못하면 대부분 그만둡니다, 회사는. 결국엔 회사는 대표님의 생각을 많이 따라가게 됩니다. 정말 요즘 많은 회사들의 대표님들이 어떤 모습인지 다 인터뷰도 있고 또 관련된 기사도 있고 많잖아요. 이분이 하는 말씀과 나의 생각과 철학이 좀 매칭이 되는가. 저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. 2번째는 제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회사인가인 것 같습니다. 자율성을 준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. 자율성을 못 주는 이유가 못 믿기 때문입니다. 사고가 나거나 성과가 안 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함 때문인데, 그 불안함만 계속 챙기다 보면 결국엔 회사에서 제일 똑똑한 누군가 한 명만큼만 회사가 성장해요. 근데 이제 실제로 자율성이 부여되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2.5, 3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자율성 자체가 그 사람들을 더 즐겁게 일하게 만들고요. 그래서 나에게 자율성을 줄 수 있고 나를 믿어줄 수 있는 회사인가가 저한테는 2번째 이유입니다. 저는 그거를 과감히 인터뷰 때 물어볼 수 있다고 봅니다. 회사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제가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? 이런 것들을 물어보다 보면 느낌이 옵니다. 시킬 수 있을 건지 아닌지 바로 느낌이 옵니다. 일단은 본인이 어떠한 산업을 선택하는지, 어떠한 직무를 선택하든지, 어떠한 회사를 선택하든지 간에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모르실 거예요. 뭘 하고 싶은지, 어떠한 일이 나한테 적합한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해보는 경험이 되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하고 있는 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많이 기록 남기면서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. 가장 쉬운 거는 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내 10년 뒤 적어도 미래에 되고 싶은 롤모델이 있는가? 그게 저는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다면 거기 가서 나의 시간과 젊음을 좀 투자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, 그게 아니라면 매일매일 나가서 하는 사소한 일이라도 그 일들이 즐거운 그런 곳이라도 좋을 것 같아요. 그게 저는 사람들의 직업을 나누는 거라고 봐요. 왜냐하면 절대 못한다는 사람이 있거든요. 저는 예를 들면 저한테 솔직히 연봉을 3배 올려줘도 저는 운전하는 일은 못할 것 같아요. 너무 스트레스 받고. 그런데 저는 촬영을 갔을 때 촬영 가기 전에 너무 싫죠. 전날에 잠도 잘 안 오죠. 새벽에 또 일어나야 되잖아요. 근데 가서 또 촬영 좀 하고 입 좀 풀리고 얘기하고 점심 먹을 때쯤 막 이렇게 백수처럼 걸어 다니면서 동촌에 뚝방을 걷다 보면 좋거든요, 기분이. 그런 한 끗 재미가 있는 일상이 있는 곳이라면 일을 선택한 기준으로서 되게 중요한 거라고 봐요. 어쨌든 매일매일이 좀 즐거워야 되는 거니까. 이게 내가 재밌나? 를 어떻게 느껴야 될까요? 요즘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좀 되게 많기 때문에. 맞아. 뭘 좋아하는지를 알다가도 모르게 되더라고요, 나이가 들면. 제가 딱 그랬어요.
맨날 반복하다 보니까 그 똑같은 촬영 나가고 편집하고 하던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처음엔 엄청 재밌었는데 재미가 점점 덜해지는 거죠. 그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. 내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교 때 그렇게 고민을 해서 택한 거면 진짜 좋아했다는 거예요. 그거는. 그 말은 다른 일은 진짜 더 싫어할 거라는 거예요. 내가 다른 사람들 일은 정말 겉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만 보잖아요. 재밌고 멋있는 것만 보이잖아요. 그 뒤에 지저분한 일은 안 보이잖아요. 근데 내 직업은 내가 지저분한 일을 항상 안고 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업이든 싫어지고 애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이걸 깨달았어요. 약간 인생이랑 비슷하다는 거를. 아이템을 엄청 고민해서 다큐멘터리 아이템을 막 한두 달 막 서치해보고 얘기될 거를 정해요. 정하고 나서 촬영 한두 번 나가면 이 아이템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어요. 다시 뒤집어 엎으려고 다시 막 서치하고 막 했었어요. 100이면 100, 전 지금까지 100% 다 처음 아이템으로 돌아갔어요. 그 처음에 선택 안 한 것들에는 더 치명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. 그럼 뭐 당연히 많은 곳에 원서를 내셨겠지만 네네. 절대 이곳은 가지 연서를 내지 말아야겠다 했던 기업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무조건 어떤 기업을 안 갔어요. 기준이 명확했습니다. 오너 리스크가 있는 기업은 가지 않았습니다. CEO가 뉴스에 맨날 오르락내리락 기업은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. 오너가 그렇게 행사를 하기 시작하면 밑에 조직원은 불보듯 뻔하거든요. 어떤 행동을 할 건지. 뭐 가볍게 말씀드리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챙겨주지 않는 회사인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면 화장실이 좀 깨끗하지 못하던가. 그러니까 화장실이 깨끗하면 기본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가짐도 깨끗할 수도 있고요. 화장실을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하게도 화장실이 깨끗한 걸 수도 있고요. 작은 거부터 그렇게 대충 하면은 결국에 일도 회사도 별로가 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럼 뭐 면접을 보러 갔을 때 화장실 컨디션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좀 팁이 될 수 있겠네요.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저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반복되는 회사가 힘들었습니다. 너무 투명한 게 싫은 회사가 있습니다. 말을 안 하면 합리성을 덮을 수 있는데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합리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전체 미팅을 해야 되나, 제 질문을 받아야 되나, 원어원 또 피곤하게 해야 되나, 이런 것들이 점점점 부담스러워하는 리더가 많은 회사일수록 전 좋지 않은 회사라고 좀 단언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우리 구독자나 시청자들이 내가 다니고 있는 중 회사는 합리성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사실은 절대로 중이 저를 바꿀 수 없습니다. 제가 그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내렸던 결론입니다. 하지만 부딪혀 볼 수도 있고 도전해 볼 수도 있어요. 그리고 그 안에서 변화도 만들어 보는 경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딱 한 가지는 그걸 통해서 회사를 못 바꾸더라도 그 과정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. 그리고 그 경험 이후에 조금 더 합리적인 회사, 조금 더 괜찮은 회사로 이직했을 때 또 그런 카타르시스도 다르고요. 여기에서 내가 무조건 바꾼다. 사실은 그건 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 어쨌든 그런 합리적인 회사가 있다는 걸 알고 또 합리적인 대표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면 그럼 나는 이런 합리적인 회사에 다닐 수 있는 내가 돼야 되잖아요. 그런 것들을 같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?